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것도 잘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을 놓치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결국은 좋은 보상이 들어올 겁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하시고요. 고민이 좀 어렵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023772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키움증권 103,000원에 45%를 갖고 있거든요. 아, 예. 이게 이제 미수 사건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예. 네.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면서 야, 네.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 대형주가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냥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네. 그때 또 주주 환원율 30% 그때 뉴스 뜨면서 네, 맞아요. 네, 이제 좀 그때 11만 천 원에 뭐 팔까 고민을 하다가 배당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네. 그냥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영풍돼지 사건 터지면서. 네,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주식하다 보면서 뭐 이게 이제 악재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악재가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죠?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제가 또 뭐 주식을 오래 했지만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악재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악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좋았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악재는 더 시장이 강하게 받아들여요. 네. 이해됐나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네. 있는 지금, 상황에서. 네, 후자니까. 네. 네, 막 강하게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약간의 이성이 잃은 시장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네. 몸이 쇠약하고 너무 막 정신적으로 힘들면 살짝만 충격을 줘도 크게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네. 논리예요, 시장도.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영향도 같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해석해 보면 야, 이거 회사에서 영향을 입겠지만 그래도 금방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중간가까지. 네, 멘토님. 네. 그 얼마 전에 또 뭐 700억 자사주 매입한다는 또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87,000 네, 올랐죠. 몇백원까지도 올라가다가, 예.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게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영풍돼지 미수금 때문에 뭐 요번에 뭐 이제 배당금은 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좀 이게- 커서, 예. 네,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올 건지. 네, 올라와요. 전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 수급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보면 네.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던 네네. 건 이건 뭐 첫 번째 이유예요. 과도하게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네네. 가격의 논리거든요. 그럼 이런 네.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갭을 떨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네네. 갭 매꾸로 다시 올라가요. 네.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큰 갭들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갈 네네, 때 네네. 보면 이 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과 10만 원부터 해서 떨어져갖고 10만 5천 원의 중간 라인이면 한 9만 원 언저리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들어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네네. 들어와요. 이게 네네.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고민할 때 주식이라는 건 손절할 수도 있죠. 그죠? 네. 비켜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네네네. 권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네네.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네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한데 어느 정도의 이 손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수익이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네. 왜 그러면 악재라는 게 이게 좀 희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굳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하면
내가 샀던 가격에 뭐 40, 50%, 50%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10%대 두 자릿수 뭐 10%나 뭐 10% 안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네, 얘를 네. 팔았을 때 내가 눈을 살짝만 돌리면 얘보다 안정적인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우리한테는. 네네. 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저는 대표님 말씀이 네. 맞는데 제가 주식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네. 사실 좀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수익은 못 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을 사실 매입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키우는 주식- 거니까요, 그죠? 그렇지 말이에요. 아,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이게- 거예요. 네, 예. 네. 이게 생각을 하실 때 네네. 이제 한 번씩 이런 그런 악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악재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도 한 번씩 네. 와요. 뭐 저도 네, 그렇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남들보다 내가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빨리 왔으니까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네. 건 무섭죠. 네네. 무섭지 너무 않으세요? 좋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 좋은 주식이라도 리스크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악재가 나올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 어떤 주식도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악재는 어쩔 주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잘 수습하는 거 일어난 거잖아요. 어차피 갖고 네네,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나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내가 진짜 배당을 받고 싶으면 이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게 낫잖아요. 배당이 네. 많은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으로 네네.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졌고 과도하게 악재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네. 이 중간값 언저리에 종목을 교체하거나 종목을 바꿔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9만 원 정도의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9만 원. 네, 9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 네. 좋으면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가격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나이에요. 그 오면 네. 그때 이제 한번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게 네. 한번 판단 잘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지오릿 에너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800원에 15%인데 네, 이거를 제가 한 4,000원대에 사서 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원금은 빼고 이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재매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 앞전에 또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폐수 협업 뭐 이런 뉴스도 뜨고 좋은 호재 뉴스는 뜨는데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지금 지지부진이 이제 어느 정도 막 밑바닥까지 왔는데 이거를 저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네. 이게 스테력이 이게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은 좀 네. 들고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원금을 뺐으니까 크게 이제 큰 부담은 없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네. 좀 살아날 때까지 좀 들고 가도 될 수 있는 건지 네. 좀 그거 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의 모멘텀을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신데, 예, 근데 주가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시세를 못 내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 수익이 좀 얕으니까 좀 답답할 거고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죠? 예. 이거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그건 뭐냐면 모멘텀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봐요. 이게 돈이 이제 이 종목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 종목은 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이라는 단계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테마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이제 순환이 돌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테마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테마의 순환매가 돌거든요. 만약에 뭐 AI 움직였다가 로봇이 움직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가 움직였다가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돌아가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돌아가는 순환 주기가 2년 정도 들어가고 근데 가격은 50% 빠지면 거기가 저점이에요. 이런 이 공통점 특징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자본에서 주식을 보는 건데 이 주식은 당분간은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는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탄력도 있잖아요. 이 탄력도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종목보다는 2차 전지도 보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도 한번 움직일 때 7%, 8%씩 움직이잖아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도 그다음 삼성 SDI 그다음에 금요일 날 보면 SK 이노베이션 봤죠. 얘도 막 10%씩 막 움직이고 이래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이 내가 매수가에 근처에 있는데 굳이 이거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눈을 살짝 돌리는 게 낫겠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분의 1 토막 나서 이제 좀 여지껏 참았는데 바닥에서 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곪죠? 예. 곪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더 밀린다 그러면 아 내가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예요. 이 종목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밀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매수가가 7,800원이면 100원 차이면 저 같으면 야,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 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이 박인 세일해요. 그럼 할인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똑같으면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할인했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이걸 팔고 대형주 쪽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면 대형주도 많이 빠져서 과대 낙폭의 반발가 강하게 들어와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막 금요일날 보았지만 10%, 삼성 SDI도 엊그제 봤으면 막 7%, 8%, 에코프로엠 7%, 8%씩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 가서 시간을 줄 필요는 없다. 이게 매수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좀 버텨라고 하겠지만 굳이 이 종목을 좀 들고 있을 바에는 지금 박예스라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쪽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거 세력이 좀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좀 봐주세요. 제가 딱 이렇게 한번 딱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예. 이 종목에 짝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한번 수익을 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내가 수익을 내는 종목은 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나는 큰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걸 잊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잠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여요. 다른 종목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옆으로 좀 살짝만 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만 지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 기대만 갖고 있고 제가 짧은 시간에 상담해 봤지만 이 종목을 짝상할 필요 없어요. 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혼자 좋아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돌려라.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딴 걸로 해라. 예, 심이 없어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심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 의견 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노루페인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9,150원에 30%. 아, 이거 직접 사셨어요? 예, 제가 산 겁니다. 타점을 잘 잡으시네요. 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요. 예. 예. 좋은 자리에 잘 샀어요. 근데 이런 아이고.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비중을 예.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연말 이제 배당도 좀 앞으로는 이제 좀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배당 쪽이 좀 신경 써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이 타점을 잘 잡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무나 못 잡는 자리거든요. 딱 네. 정통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정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가격도 다 놀링이라 그래요. 고점 찍고 얼마 찍고. 그리고 이걸 계속 보고 계셨네요. 네. 타점 잡으려고 안 보신 거 계속 보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 자리는 이 가격이라는 게 이 가격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내가 이 가격을 이게 급소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람도 있잖아요. 힘을 안 줘도 어느 자리를 딱 누르면 사람이 푹 쓰러지죠. 네. 그게 급소가 있어요. 이 주식도 급소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잡으신 거기는 급소예요. 거기를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잘 하시는 건데. 고맙습니다. 아니, 잘 하시는데 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저를 이게 실험해 보려고요? 목표가를 네. 12,000원 정도 잡았는데 무리인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무리 아니에요. 네. 12,000원 잘 잡으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놀링을 몇 년 했냐라고 보거든요. 이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가 두 개. 이제 이게 월봉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이 종목은 봐봐요. 이게 월봉이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주자면 여기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렇게요. 네. 이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가두를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이에요. 봉 하나. 이 정말 많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한번 레벨업이 됐고 2022년에 레벨업이 됐고 그다음 또 바닥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은 이 시세가 한번 붙으면 최소 선생님이 봤던 그 가격 있죠. 네. 예, 그 라인까지는 노멀하게 움직여요. 그 가격을 정확히 잡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이 가격도 이게 박스권 하단에서 이 대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흔히도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쓰리바닥, 그다음에 대바닥,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로운 바닥, 외바닥이라고. 이거는 월봉에서 이 바닥은 이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강하게 나와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중간값 있죠.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가격까지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봤을 때도 돌리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잘 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는데. 한번 여기는 좀 엉덩이를 붙여갖고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중간에 밀린다 그래도 1,500원 요 라인에서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꺾여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놀링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GS 디테일. 네. 그거 저 37,000원에 30%요.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어요. 근데 멘토님이 그냥 그 가격대까지 온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려고요. 갖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예. 여유가 되세요? 좀 예, 그건 돼요.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예. 그럼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더 사요? 예,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사놓고 묻어놓으면 3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관련주들은 유통업 쪽인데, 뭐 이마트나 신세계나 뭐 이런 유통업 쪽들이 시세를 많이 못 냈었어요. 이 유통업종들은 경기 순환을 많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감주보다는 내수 시장의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요. 이제 일어날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유통 관련주예요. 그래서 특히 먼저 움직였던 게 옷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그 식품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 뭐 할인 유통들 많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근데 유통 쪽으로 제가 볼 때는 4분기 때나 내년 1분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순환 사이클에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3만 원까지는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밀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가격은 벗어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더 두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급을 보면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 녹색은 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 싸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내가 좀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바닥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걱정 말고. 그러면 멘토님 몇 프로 정도 더 사면 될까요? 한 5%? 5%? 네, 5% 정도. 그래서 3만 원 오면 꼭 전화 주세요. 네네. 좀 힘내시고요. 알겠죠? 예, 멘토님 저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다 보니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요일도 나오거든요. 목요일에도 전화 주시면 통화될 수 있으니까요. 목요일 날 12시에 주식 챔피언쇼도 나오니까요. 통화 안 되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를 합니다. 오늘 2시에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여의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장소 잘 체크하시고요.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잘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시장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인내하는 게 지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한세 시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9,200원에 30%요. 잘 사셨는데요? 제가 이 종목으로 멘토님하고 몇 번 통화를 이 종목만 4년 하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그죠? 네. 네. 이거 올해 저랑 상담을 많이 하셨나요, 이거? 예, 작년에도 하고. 그러셨어요? 단가가 높았었나 봐요.
아, 좋은데 이거 지금 자리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30말일 날 네. 제가 23,500원 일단 10%를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되는가? 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익절가를 두고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이시죠? 네, 예. 올라가도 고민이에요. 아,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유통업종이라 그랬잖아요. 유통을 예.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내수에 소진되는 기업들이 4분기 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 의료 관련주들도 이제 시장에 조금 중심이 될 수 있는 업종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들 왜 그러냐면 네. 저번에 좀 민감주보다는 내수 소진이 쪽에 영향이 많이 줘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의식주 관련주라 그래요. 먹고 네. 입고 막 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4분기 때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통 관련주나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식품 관련주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나머지는 조금 이제 수익을 좀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한 비중을 한 15% 정도 줄이고 나머지를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아, 목표가는 15%. 25,000원까지. 예, 내가 좀 불안하고. 예. 예. 네, 25,000원까지. 예, 25,000원. 여기 넘어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5,000원까지는 아마 제가 이번에 볼 때는 그 이격도라 그래요. 이제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보면 특히 이 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그 업종의 종목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단기에 시세를 많이 내요. 외국인들은 좀 꾸준하게 매수하지만 이 기관들의 매수의 포인트들은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단기에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체는 이 기관들이 한 3개월 전부터 매수가 많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 그 순환매에 4분기 때는 식품하고 유통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들 바닥에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단들이 나쁘진 않아요. 다른 업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내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비중을 줄여서 15%만 갖고 가보세요. 수익 챙겨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 볼게요. 네. 그러면 지지 라인은 네. 저는 한 21,000원을 보고 있는데 지지 라인은 어디냐면 이제 제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이거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예, 지금 그럼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걸 뭐라 그러냐면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를 하나 뚫고 두 개, 그다음 한 번 들고 밀리고 두 번째에서 피고 네 번째 뚫었잖아요. 네. 뚫었다는 거 이 매물을 다 먹은 거예요.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제로점이 돼요. 그래서 이 뿔 나온 게 여기에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21,800원 라인, 21,000원대가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21,000원? 네, 거기가 이제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그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새로운 시세를 내는 게 제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내려온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요. 이제 지지 라인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21,000원까지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엊그제 31일 날 10% 판도에서 사실 5%를 21,000 며칠 전에 900원인가? 어떨 때 22,000원에 다시 5%를 샀거든요. 잘하죠. 괜찮아요. 네, 그거는 아주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버릴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리는 졌다 폈다 하면 되니까 올라가면 좀 팔고 또 떨어지면서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이 종목만 당분간 매매해도 돼요. 정배열을 만들어서 배열 자체가 60일선이 살아있는 자리는 이제 초기 시장이에요. 이게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세를 낼 때는 배열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60일선이 검은 선들이 어때요? 밑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세를 이제 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위쪽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잘하시네요. 네. 꼭 성공 투자 기업하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SBB 테크.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707원에 네.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노복 관련주라고 사신 거죠? 예. 노복 연결돼 있어서 노복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 노복 관련주는 이게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장과 부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라는 건 뭐냐면 대장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볼 때 대장은 이게 대장이라는 거는 뭐 레인보우나 그렇죠. SPG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또 여러 유진 로봇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그다음에 유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따라다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목이 움직여 이것도 따라와요. 레인보우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오고 SPG가 올라가니까 얘가 따라오고 이런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업종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큰 건 아니거든요. 2,300억 정도면 그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뭐 업종의 그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 기업의 퍼포먼스 거의 없어요. 필요 없고 세력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뉴스를 만들어서 땡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속기 업체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관련주로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 그 돈의 수급을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이 종목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 매집해 있던 물량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 사신 가격은 높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에 살 때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이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입할 때 있는 가격이 높냐 낮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가면 낮은 거고 떨어지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잣대를 보냐면 여기 이렇게 TV 보세요 혹시요? 제가 이제 좀 그려놔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걸 고점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고점이고 여기가 이 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은 요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에요? 거의 다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 라인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올라오면 거의 중간간 라인까지는 자연 반등이 들어와요.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올릴 때는 50%가 빠져요. 빠졌다가 이제 반발을 어디까지 들어오냐? 25%까지 들어와요. 50에 빠졌던 종목이 25% 반등 들어온 게 자연의 법칙처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외봉과 쌍봉이라 해서 쌍봉을 만들어요. 거의 다 원리가 그래요. 주식이 그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간값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값에서 또 얼마 빠졌어요? 50% 빠졌어요. 가격이. 6,500원, 7,000원까지 찍고 3,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0, 50%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럼 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1차 중간값 5만 원. 5만 원까지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구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돈이 들어온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공통점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올 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죠. 이렇게. 근데 어때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다는 거, 이 물량들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분산이 이 거래가 막 튀고 다 나와 버려요. 근데 어때요? 이 물량 들어왔다 또 새롭게 어때요? 이 거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어때요? 여기 거래가 죽었죠. 죽었죠. 그럼 여기가 거래가 들면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있는데 또 뭐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로봇은 한두 번씩은 움직일 수 있는 성장성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씩은 이제 이슈가 나오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과 LG 쪽에서 투자가 많이 있고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롤링,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재료가 나오면 빵 튀어버려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팔지 말고 좀 들고 가는 건 나쁠까요? 그럼 더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적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살 바에는 다른 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으로 봤을 때 할인해주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더 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거 사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로봇 쪽으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로봇 쪽 말고 반도체 쪽이 더 나을 수 있고요. 반도체. 반도체 쪽은 4분기 때, 내년 1분기 때보다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게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게 다 반영이 됐어요. 이게 선반영이 됐거든요. 너무 안 좋은 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도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왜 그러면 걔가 주도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로봇 관련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장을 건드려야 돼요. 레인보우나 뭐 SPG나 뭐 이런 실적이 좋은 것들, 그나마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실적단들이 받쳐줬던 종목들로 가는 게 나아요. 로봇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업종에 이제 차별이 있는 거죠. 변동성.
예, 근데 이 예. 변동성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쪽으로 예, 좀 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나쁘진 않아요. 예.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동성 화이팅요. 매수가 비중은요? 12,000원에 20%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예. 이 본행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거든요. 예.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되게 좋아요. 네,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가격을 볼 때 이 가격을 내가 어디서 샀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잘 사셨어요. 가격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이거 어디에 팔 거냐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느 쪽에 파실 생각이세요? 한 15,000원에서 16,000원요? 아, 그래요? 예.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 그 정도까지는요? 예, 추세가 걸렸기 때문에 추세가 자체가 우리가 이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가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위에서 꺾인 거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실적도 좋아하고 모멘텀도 좋고 조선 업황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먼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레벨업이 됐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기보다는 업황이 좀 꺾일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실망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야 되니까 올라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이제 추세를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추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딱 들어오면 팔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 자리는 또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얼마 정도에? 짧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500원, 12,800원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 검은 선들 한번 보세요. 이 검은 선이 예, 이렇게 예. 떨어지면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빠지죠. 예. 이 검은 선들이 이게 주가가 이 캔들 자체가 이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빨간 거, 파란 거가 이 검은 선 밑에 있으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검은 선 밑에 있어서 주가가 빠지죠. 이게 뭐냐면 예. 추세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이 고점에서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12,500원 라인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상단에 맞아서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빨리 팔고 업종을 바꾸는 게 나아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챙기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이버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20만 500원에 10%요. 종가에 사셨나 봐요. 아니, 10월 달에 샀거든요. 10월 달에 샀어요? 네. 이제 올라오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적이 이번에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그죠? 사상 최저의 매출을 맺들었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주식들 보면 이제 역사를 가지고 보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게임주가 가장 좋았을 때가 코로나 때였었어요. 네. 그죠? 맞지 않아요? 이 코로나 때 네. 이렇게 이게 막 저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45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네. 그때는 무슨 주였었어요? 국민주. 네. 국민주였다고 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막 게임주 같은 거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뭐라 그러면 국민주였었어요. 그죠? 네. 근데 어째 21년부터 시작해서 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되냐면 국민 밉상주가 됐어요. 그죠? 예. 가진 사람 밉상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한번 보죠. 올해를 보면 우리한테 국민주가 뭐였었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 네. 근데 국민주였잖아요. 이거 에코프로 막 대단한 실력을 막 시설을 냈고 지금은 국민들한테 무슨 주예요? 국민 밉상주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네. 무슨 얘기를 하자고 제가 한 거냐면 이게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주식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네. 이번 타임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게임주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순환 사이클로 돌아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은 뭐 얼마까지 좀 매도가는 얼마 정도까지? 23만 원 좀 잡고요. 네. 2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여기가 이제 10월 달부터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종목의 영향보다는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영향이 없을 때는 이 종목 22만 원에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가격은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여기 22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좋아요. 좀 더 들고 한번 가보세요. 목표가는 22만 원 잡고 한번 가보세요.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LG엔솔이요.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돼요? 51만 1,000원에다가 80%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맛인데. 네.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우리가 국민주였다가 무슨 주로 바뀌었어요? 국민 밉상주잖아.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2차 전지가 그죠? 네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라는 게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는 겨울 때는 완전 비수기예요. 그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뭐냐? 전기차의 판매량이 이제 배터리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겨울 때는 전기차가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되게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에 대한 이게 재고 부담에 대한 손실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수기의 상황에서 우리 시장 자체가 악재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게 뭐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세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샀기 때문에 되게 힘드신 거잖아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손절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잠깐 놓쳐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많아서 아주 그냥 저녁에 잠이 안 오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굳이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라고 할 때 지금 손절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도 없고 하는 종목도 아니고. 사실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왜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100% 가지고 있다가 20% 손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배터리 관련주는 미래의 신동력의 산업이잖아요. 네네. 이미 가격이 저번에도 뭐 30만 원까지 갔다가 6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50만 원이 지금 딱 중간값이에요. 네네. 중간값이라 하면 우리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40만 원 빠졌고 60만 원, 40만 원 중간이면 50만 원대 언저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아무리 안 좋아도 반동이 한번 들어와요. 그때 팔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사이클 자체가 성수기 쪽으로는 비성수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손해 보고 다른 거 사기에는 시장도 받쳐주지 않으니 조금 지금은 인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50만 원까지는 올라갈까요? 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번에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35만 원에서. 그다음에 45만 원에서 60만 원 올라왔고 그러면 지금 40만 원이면 50만 원까지 가격 논리를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못해도 4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시장이 10월 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의 선을 봤을 때 시장의 영향이냐 종목의 영향이냐 이 영향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리스크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더 강하게 밀린 거예요. 그거는 신용 매도 물량에 대한 변수들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떼놓고 보면 10월 전에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45만 원 가격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시장의 영향이 반영이 되는 그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밀리면 올라오겠죠. 네. 왜 그러면 업황을 봐야죠.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식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내일도 할지 않을까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잖아요. 10년 후에도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요, 전문가님, 네. 20% 손절한 가격으로 40만 원대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매매를 좀 할까 싶은데 좀 그래야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지금 가격이 싸다고 느끼시잖아요. 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80%의 비중을 가지고 20% 사면 안 되고 다른 계좌로 사세요. 단가 차이가 있잖아요. 52만 원 단가하고 지금 40만 원대 단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매수매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비중을 실어봤자 큰 영향이 없으니 이거를 다른 계좌로 샀다 팔았다 해서 이 손해 본 거를 줄이면 돼요. 여기서 수익 났다 그러면 이거 좀 팔아가지고 이 가격 비중을 예수금을 비중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신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수 샀다 팔았다 하세요. 여기서 단가를 낮추지 말고요. 더 밀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큐렉스 21,000원에 20%입니다. 그래요? 높을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은 이 로봇 관절, 이렇게 만들고 의료 로봇이거든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판매량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실적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는 이 종목이 신용 물량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희석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걸 17,000원에 처음에 샀다가 25,000원에 팔고 내려오는 걸 이제 20%를 샀는데 이걸 지금 매매를 25,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21,000원에 샀는 가격이 오면 반토는 팔고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네네네. 이제 이게 추세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추세가 꺾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이게 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라갔던 5배 올라왔잖아요. 내가 산 가격은 2만 원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5,000원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다른 거 못 올라갈 때 5배의 위치가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큼 올라갈 때 그만큼 쉬었다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쉬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걸 조정이라 그래요. 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냐면 이 고점 대비 저점에 25%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18,000원, 19,000원까지 자연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 상황도 그때도 봐야죠. 지금은 25,000원이 2만 원대가 안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왔을 때 시장 여건이 어떠냐? 그다음에 수급 여건이 어떠냐? 그다음에 이 회사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우리가 25,000원 올 때까지 갖고 가도 돼요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중간값 딱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신 가격에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 추세가 꺾였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61선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검은 선, 우리가 저승사자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 선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근데 61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 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이 가격이 위까지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18,000원까지는 보고 우리가 그때 결정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8,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갖고 있고요. 못 넘어가고 밀린다 그러면 팔아서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아요. 그때는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이 끝나고 2시에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내일은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11월, 12월에 대한 전략, 전망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와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에 밴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이 가격에 한 번 더 내려오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갭이라 그러거든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업종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게임,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업종과 식품 관련주 이쪽, 의류 관련주, 유통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빠져 있던 업종의 종목들도 단기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짧게 치고 오는 매매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볼 때 당분간은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아요. 코스피가 좋기 때문에 코스피 쪽 업종의 종목들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테마의 형성이 아마 로봇하고 의료용 AI 쪽,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도 타이트하게 매매를 붙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당분간은 2차 전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단기 매매에 승률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파생상품 쪽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우리가 잘 체크해 보고요. 원자재 가격이랑 하면 금과 그다음에 가스값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ETF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눈높이를 좀 더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수익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상담을 해줬는데요. 못다한 상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예정이니까요. 이데일리 TV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독감이 유행하시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